친구의 성공을 듣는 순간 뇌에서 활성화되는 영역은 물리적 고통을 느낄 때와 같은 영역입니다. 뜬금없다고 느끼셨죠? 근데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2009년에 일본 국립방사선의학연구소에서 19명의 뇌를 fMRI로 촬영했더니 타인의 성공에 질투를 느끼는 순간 전방대상 피질이 강하게 활성화됐습니다. 이 영역은 신체적 통증을 처리하는 바로 그 영역이에요.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속이 불편한 그 느낌. 그건 감정이 아니라 뇌가 느끼는 진짜 통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증이 여러분의 지갑을 열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그 메커니즘과 벗어나는 방법 5가지를 전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창 모임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이에요. 근데 한 친구가 말합니다. 나 이번에 강남에 집 샀어. 다들 와 대단하다. 축하한다. 근데 집에 오는 지하철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배가 살짝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한 것 같기도 해요. 핸드폰을 꺼내서 부동산 앱을 켭니다. 내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천장을 봅니다. 같은 대학 나왔는데, 같은 해에 졸업했는데 왜 나만 여기 있지? 한 번이라도 안 겪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SNS를 열면 더합니다. 친구는 유럽 여행 사진을 올리고 후배는 승진했다고 글을 쓰고 동기는 창업해서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좋아요를 누릅니다. 축하한다고 댓글을 답니다. 근데 핸드폰을 내려놓는 순간 기분이 바닥입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나는 원래 마음이 좁은 건가?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못된 사람인 건가? 아닙니다. 단언컨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격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뇌가 타인의 성공을 처리하는 방식을 모른 채로 그 감정에 끌려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성공한 친구를 보면서 느끼는 불쾌함. 이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뇌가 그 사람의 성공을 나의 손실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대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뇌 안에는 저울이 하나 있습니다. 양팔 저울이에요. 한쪽 접시에는 나의 현재 상태가 올라가 있고 반대쪽 접시에는 비교 대상의 상태가 올라갑니다. 누군가의 성공 소식이 들어오면 반대쪽 접시에 추가 하나 얹히는 거예요. 내 접시는 그대로인데 상대 접시가 내려갑니다. 그 순간 내 접시가 올라가요. 내가 줄어든 느낌. 문제는요, 이 저울이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가 집을 샀다고 내 능력이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내 통장 잔고가 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뇌는 상대의 이득을 나의 손실로 계산합니다. 이 오작동이 지갑을 열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울이 기울어진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진짜 무섭습니다. 2019년에 네덜란드 라드바우드 대학교에서 47명을 대상으로 fMRI 실험을 했어요. 부족함을 느낀 그룹은 안와, 전두 피질, 그러니까 가치를 판단하는 뇌 영역이 과도하게 활성화됐고 동시에 배외측 전전두엽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갖고 싶다는 감정은 폭발하는데 브레이크가 꺼진 거예요. 친구의 성공을 들은 순간 저울이 기울어집니다. 이 순간 뇌는 나는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실제로 부족한 게 아닌데도요. 그래서 필요하지도 않은 명품을 삽니다. 감당 안 되는 차를 리스합니다. 안 가도 되는 해외여행을 카드로 긁어요. 비교해서 생긴 가짜 결핍을 진짜 소비로 채우려 하는 겁니다. 2022년에 세계은행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에서도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이 타인의 소비가 보이는 조건에서 차입을 가장 크게 늘렸어요. 보이는 것에 맞추려다 빚이 느는 겁니다. 이게 상향 비교에 덧칩니다. 비교, 가짜 결핍, 충동 소비, 진짜 결핍. 이 루프가 반복될수록 저울에 녹이 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비교하지 말자. 남의 인생에 신경 끄자. SNS를 안 보면 되지. 결과가 어땠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면 비교는 의지로 끄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적 비교는 뇌의 자동 반응입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의식하지 않아도 일어나요. 그러면 뭐가 진짜 차이를 만드느냐? 비교를 멈추는 게 아니라 비교가 일어난 뒤에 뇌가 그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저울이 기울어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울어진 저울을 다시 수평으로 돌리는 기름칠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름칠 5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처음 3가지는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2가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저울의 눈금 자체를 바꿔요. 첫 번째입니다. 저울이 기울어지는 순간을 잡으세요. 2007년에 UCLA에서 30명을 대상으로 fMRI 실험을 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인 그룹은 편도체의 활성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감정 반응의 강도가 줄어든 거예요. 이걸 저울에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짜증에서 초조함으로, 초조함에서 뒤처짐의 불안으로. 이 과정에서 뇌의 모드가 전환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모드에서 감정을 분석하는 모드로요.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비교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속으로 혹은 메모장에 한 문장만 적으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건 정확히 뭐지? 절대 감정을 없애려 하면 안 됩니다. 이름만 붙이세요. 이름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뇌의 브레이크를 거는 과정이거든요. 2번째입니다. 저울을 위에서 내려다보세요. 접시 위에 서 있으면 기울어짐이 곧 추락이에요. 근데 저울 옆에 서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떨까요? 2017년에 미시간 주립대와 미시간 대학교 공동연구팀이 실험했어요. 3인칭 그룹은 자기 참조 감정 처리 영역의 활성이 크게 줄었습니다. 힘을 들이지 않고 감정이 조절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는 뒤처졌다가 아니라 민수가 지금 저울이 기울어져서 불편한 거구나로 바꿉니다. 나라는 단어를 빼고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이 2번째 방법은 첫 번째와 반드시 같이 써야 합니다. 이름을 먼저 붙여서 흔들림을 잡고 3인칭으로 시점을 바꿔서 거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감정이 폭발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름 붙이기도 3인칭 전환도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3번째입니다. 저울이 기울어지는 순간 10초만 멈추고 추의 주인을 바꾸세요. 비교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10초만 멈추세요. 뇌의 감정 반응은 0.04초 만에 터지는데 이성적 판단은 0.3초가 지나야 도착하거든요. 10초를 벌면 이성이 도착할 시간이 충분해요. 그리고 10초 뒤에 한 가지를 합니다. 친구가 집을 샀다. 내 집이 사라졌나? 아니요. 친구가 승진했다. 내 직급이 내려갔나? 아니요. 추가 상대 접시에 얹혔을 뿐이지 내 접시에서 뭔가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 추는 누구한테서 온 거지? 주어를 바꿉니다. 나는 뒤처졌다가 아니라 저 친구가 잘 됐구나. 그리고 나는 나대로 여기까지 온 거다. 전혀 모르는 연예인이 건물을 샀다는 뉴스를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같은 과 동기가 아파트를 샀다는 소식은 밤잠을 설치게 하는 거. 비교 대상이 가까울수록 추가 무거워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0초 멈춤으로 시간을 벌고 내 접시에서 뭐가 빠졌는지 확인하고 추의 주인을 상대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3단계가 10초에서 30초 안에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를 다뤘습니다. 이 3가지만 해도 비교 감정에 끌려다니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3가지를 전부 동원해도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어요. 저울이 기울어질 때마다 매번 잡아주는 건 소화기를 드는 거예요. 불은 끌 수 있지만 매번 불이 나요. 진짜 문제는 저울에 녹이 슬어 있다는 겁니다. 4번째입니다. 저울에 내 접시를 직접 채우세요. 2018년에 중국 저장대학교에서 감사와 질투의 관계를 실험했습니다. 감사를 떠올린 그룹은 악성 질투가 줄었고 양성 질투는 유지되거나 올라갔어요. 양성 질투와 악성 질투. 이 2가지를 구분하는 게 모든 것을 바꿉니다. 양성 질투를 느낀 그룹은 이후 과제 수행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반면 악성 질투를 느낀 그룹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행동이 늘었습니다. 양성 질투로 전환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내 접시에 뭔가가 있어야 해요. 접시가 텅 비어 있으면 상대의 추가 아무리 가벼워도 저울은 폭락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3분.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으세요. 반드시 손으로요. UC 버클리 연구에서도 감사 편지를 쓴 참가자들이 3개월 뒤 내측 전전두엽의 활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뇌가 긍정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바뀐 겁니다. 3분짜리 글이 석 달 뒤 뇌를 바꿔놓은 거예요. 5번째입니다. 저울의 눈금 자체를 바꾸세요. 지금 여러분의 저울 눈금은 상대적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 눈금을 절대적 기준으로 바꾸는 겁니다. 과거의 나 대비 지금의 내가 어디 있는가, 이걸 자동으로 만드는 훈련이 있습니다. 비교 상황에 의도적으로 노출되는 겁니다. 반직관적이죠? 상향 비교에 대한 지배적 반응은 대조 효과였어요. 하지만 자기 개선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동화 효과가 나왔어요. 자기 개선이 가능하다는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실제로 개선해본 경험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한 주에 한 번, 의도적으로 상향 비교 대상의 콘텐츠를 봅니다. 대신 볼 때 한 가지만 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구체적으로 뭘 했을까를 찾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를 시작하세요. 그 친구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저축했다면 나는 3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30만 원이 저울의 눈금을 1mm 옮깁니다. 6달 뒤 같은 친구를 만났을 때 똑같은 소식을 들어도 저울의 반응이 다를 겁니다. 비교 대상이 변한 게 아니라 비교의 기준이 변한 거예요. 처음에는 힘듭니다. 성공한 사람의 콘텐츠를 일부러 보면서 과정을 찾는 건 불편해요. 그때 처음 3가지를 쓰면 됩니다. 소화기와 체질 개선이 동시에 돌아가는 겁니다. 자, 5가지를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할게요. 첫째, 감정에 이름을 붙여서 저울의 흔들림을 잡습니다. 둘째, 3인칭으로 시점을 바꿔서 저울 옆으로 내려옵니다. 셋째, 10초 멈추고 추의 주인을 확인합니다. 넷째, 감사 기록으로 내 접시를 매일 채웁니다. 다섯째, 비교 대상의 과정을 분석하고 하나를 시작해서 저울의 눈금을 옮깁니다. 이 2가지는 체질 개선이에요. 둘 다 해야 합니다. 이걸 사흘 동안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날, 비교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메모장을 열고 감정의 이름을 적으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으세요. 둘째 날, 이름 붙이기에 3인칭 전환을 추가하세요. 민수가 지금 뭘 느끼고 있지? 그리고 잠들기 전에 감사 3가지. 셋째 날, SNS를 열어서 부러운 사람의 게시물을 하나 골라봅니다. 그 사람의 과정을 추측해서 3줄 적어보세요. 그중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골라 오늘 시작합니다. 처음 하면 오히려 비교 감정이 더 선명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정상입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지나치던 걸 의식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저울을 손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다음 동창 모임에서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듣는 순간이 올 겁니다. 예전 같으면 밤에 천장을 보며 나는 왜 이러지 했을 그 순간에 아, 지금 저울이 기울어졌구나 하고 한 발 물러서는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뇌가 그 사람의 성공을 나의 손실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문장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좁은 게 아닙니다. 저울에 녹이 슬어 있었을 뿐이에요. 성격이 나빠서 남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뇌가 비교하는 방식을 몰랐을 뿐이에요. 비교 감정이 올라온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울이 작동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의 뇌가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에너지를 남을 끌어내리는 데 쓰느냐, 나를 올리는 데 쓰느냐. 오늘부터 방향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거 모르면 손해. 이모선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남과 비교하느라 지쳐있는 분에게 한 번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한번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저울이 가장 크게 기울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여러분의 경험이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